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의 이산을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유대인의 이산을 이야기해서 고난을 겪은 민족의 고난을 이야기를 한 게 디아스포라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저희들 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재동포도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나 캐나다, 최근에 미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동포들이 외국에 가서 현지에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권력 없었던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고초를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1863년부터 가셨다라고, 1900년도 그리고 1905년, 1910년 이제 한일 합방이 되면서 러시아를 연해주로 갔고,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동포가 730만 명인데 지금 자꾸 줄어드네요. 750만 명, 740만 명, 730만 명인데 호주 인구도 줄어듭니다. 우리 동포들. 왜냐 하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학생도 잘 못 가고, 귀국한 사람들은 귀국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정도는 우리 재국민이고, 520만 정도는 이제 우리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재동포인데, 여러 가지 이제 쿠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으로 1902년도에 미국 하와이 농장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와이 농장으로 간 사람들이 배에 실려서 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거기 사탕수수가 망했다는 거예요. 망해서 어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쿠바에 가면, 멕시코에 가면 에넥형 농장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제물포에서 1903년에는 멕시코로 배를 1033명인가를 떠나보냅니다. 멕시코를 떠나보내는데, 그 후에 그 사람들이 이제 멕시코에 가서 계약 기간이 있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도 돈도 벌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곤란하고, 몇 명은 돌아오고 이제 다시 멕시코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거나 내륙으로 들어가거나 쿠바로 갔는데, 쿠바에 간 사람들이 288명이가 되는데 그것은 1921년에 쿠바를 간다고 그럽니다. 멕시코에 있는 교포들도, 동포들도, 제가 지금 그때 멕시코하고 쿠바의 후인들 3세, 4세들을 여기 데려와서 인하대학교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완전히 멕시코에 있는 에네켄 농장에서 우리 문영숙 선생님이라고 작가가 계신데, 그분은 에네켄의 아이들이라 그런 소설도 썼는데, 그때 상황을 재현하는데, 우리 젊은 어린 소년이 에네켄 아버지 따라서 멕시코 농장으로 갔는데, 이름이 뭐냐 하니까 이리와, 이름을 이리와라고 불렀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스페인 말도 모르고 또 한국말이 그 사람들한테 통할 리가 없으니까, 에네켄 농장에서 뻗친 어려운 농장에서 이름을 부를 때 이리와 하면 쫓아오니까 이름을 이리와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1910년이 우리가 일제 시대로 넘어가니까 우리 국가가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지니까 이 멕시코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름을 이씨, 박씨, 김씨를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라쇼, 안토니오, 곤잘레스, 스페인 그 사람들의 성하고 이름을 따서 그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 사람 됐는데, 한국 사람들이니까 백인 아니고 한국 사람이고 말도 못하고 어눌하고 농장에서 일한 노예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멕시코의 흑인들, 원주민들, 흑인이 아니고 키가 아주 적고 가난했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일을 했던 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멕시코에 오래 이민 가서 산 오래된 1세대들의 3세, 4세대들은 꼭 여기서 볼 때는 그 우리 호주의 그 원주민들은 좀 더 크지만은 멕시코나 남미, 중남미는 굉장히 체구가 적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아주 어렵게 고통을 겪으면서 멕시코에 지금 이제 살아남아서 2세, 3세가 됐는데요. 2세, 3세가 됐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겪는 고통은 그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험한 것은 쿠바에 288명이 간 사람들이 있는데 쿠바에 간 사람들은 바로 그 국적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도 카스트로가 집권함으로 해서 더욱더 고초를 당한 거예요. 거기서 공산주의화돼서 그 공산주의 카스트로가 하는 그 혁명의 대열에 참여하기도 하고 참여를 못한 사람 낙오가 돼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어떻게 조금 묻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한국 사람이 자취가 없어졌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어서 독립을 해서 살고 있죠. 우리나라를 조국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고 그때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와서 정말 우리 한국 잘 사는 걸 보고 고마워하고 또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어려운 건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우리 중앙아시아에 갔던 사람들, 러시아 연해주에 갔던 사람들 1937년에 뭐 한 18만 명이 저기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탈린이 일본하고 무슨 교류를 해갖고 러일 전쟁이 시작할 무렵에 강제로 중앙아시아 그 허허 볼판에다가 황무지에다 갔다가 한국 사람들을 내려놨는데 그 중에서 그 짐칸로 여행하는 가축을 싣고 가던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싣고 갔는데 그 중에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 그 정착하는 과정에서 18만 명이 한 2만 명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다 우리 그 민족, 우리 그 조선 사람들이 연해주에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연해주에 가서 개간도 하고 농토도 일구고 그래서 살았는데 어느 정도 정착을 하는데 그냥 스탈린이 쫙 그 중앙아시아 가져가 지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데서 흩어져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까레스키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들이 1937년에 성인이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사람들도 많고 그 중에 살아남는데 그때 거기 이주해서 산 사람들이 벽실을 가지고 가서 그 항무지를 개간해 가지고 쌀 농사를 엄청나게 크게 하고 농사를 짓고 해서 거기에 성장을 하고 부자가 되고 또 거기 러시아에 귀화를 하냐 거기서 나고 자라면 이제 러시아 사람이 돼서 거기서 사는데 또 마침 1989년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면서 각각 그 주위에 있는 그 국가가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있을 때는 러시아 말을 쓰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1937년에 거기 가서 20년 동안 살다가 더 1989년 이 무렵에 느닷없이 또 독립이 각각 되니까 그 나라들이 러시아 연방이 됐던 그 나라들이 각각 그 독립을 해서 이제 각각 자기 나라가 되니까 그 민족주의가 더 활개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독립된 그 나라의 말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또 그런 이중의 고통을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고통을 겪어서 그렇게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포들이었고 까레스키 그 동포들이고 그것도 사할린 동포들이 있는데 일본에 가서 살던 사람들이 일본 정부에서 그 사할린이 그때 그 러시아 사할린 반쪽이 일본 땅이라고 그래요. 일본이 불알 받아갖고 러시아에 뺏어서 일본 땅이 됐는데 그 2차 대전에 패하니까 러시아가 이기고
일본이 지니까 그걸 또 손을 놔버린 거예요. 손을 놔버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거기서 살던 동포들이 귀국도 못하고 거기서 사는데 이제 러시아, 일본 사람이 이제 러시아 사람이 돼서 그 러시아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말도 모르고 그래서 거기서 또 고통을 겪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1989년인가요? 그 러시아에는 우리 적십자 대한 적십자에서 러시아 동포들을 그 한국으로 사할린 동포들을 한국으로 이렇게 초대해서 여기서 살게 하고 근데 그때는 또 이제 뭐 1세대만 1945년 이전에 간 사람들만 그 해줬고 뭐 그리고 이제 요즘은 차츰 더 나아져서 뭐 그 한 사람 자식하고 부인까지도 한다는 사할린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거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국에 여러 군데 사할린 동포들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 여기서도 이제 저도 사할린 동포들을 만나서 이야기들을 들어 하는데 여기서도 찬밥 신세죠. 말도 못하고 그 뭐 문화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하지만은 집도 한국 정부에서 그 임대주택도 주고 또 생활비도 좀 주고 그래서 사할린 동포들이 살고 이제 겨울 여기 여름이 되면 사할린으로 많이 갑니다. 가서 또 살고 하는 사할린 동포들이 있고 카레스키가 있고 사할린 동포가 있고 일본에 가서 산 사람들은 자기 성씨도 죽어가면서 일본이 자기들 일본화 귀화시키는 바람에 한국 사람이란 말도 못하고 친구들한테 내가 한국 사람이란 말도 못하면서 그 숨어서 고생한 그 제일 동포들이 하는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조선족들이 있었는데 중국 조선족들이 1992년에 그 중국이 그 국교를 한국하고 맺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왔죠. 여기를 와서 하는데 사실은 그 중국 동포들을 호주 동포, 뭐 미국 동포 이렇게 하는데 중국 동포한테는 조선족 그렇게 부르거든요. 조선족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쓰던 말인데 조선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어감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기고 이제 제가 그 아르헨티나에서 살았을 때 그 외국인으로서 그 여러 가지 차별도 받고 세노포비아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있어서 거기서 살다가 왔는데 그런데 거기서 살 때의 경험, 외국인으로서 살 때 경험하고 한국에서 외국인을 대하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차별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조선족 동포들이 여기 와서 물론 그 언어도 많이 언어하고 또 그 문화가 중국 문화가 많이 다르죠. 한국 문화하고. 그래서 차별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무역도 하고 또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교류 협력할 때도 그 쓰임새도 쓰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전부 우리 그 제외 동포 디아스포라의 삶입니다. 또 어디가 빠졌나요? 뭐 일본, 중국, 러시아, 중남미, 뭐 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캐나다나 호주 이런 데는 디아스포라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그 트랜스나셔널 하나요. 그 외국에 어느 정도 먹고 살고 갔고 또 그 후에 한국이 크게 발전해 가지고 이제 뭐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재동포들이라는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고 살고 세상에 대한민국 그 동포들만큼 많은 나라에 많은 수가 흩어져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지금 나라 사람들 본토에 있는 사람도 많지만 한국 사람도 700 몇십만 명이면 그 남북 동포의 10% 가까이 되는 그 우리 그 동포들이 외국에서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죠. 근데 외국에서 거주하고 동포 생활하는 분들이 IMF 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한국이 어려울 때 와서 많이 돕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외국 동포를 보는 우리 한국의 일반적인 시선은 그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거나 바람직하지는 않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다문화라고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주해서 사는 사람 한 200만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그 별로 못마땅하고 아무튼 인류가 이리저리 오고 가고 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호주 동포들은 그 김승희 선생님 행복하시죠? 네, 네, 행복하시죠? 네, 아까 행복하죠. 오명주 선생님 행복하시죠? 네,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주 그 좋은 나라고 이제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다음에 그 제가 저 강의에 쓸모가 있다면 진짜배기 가서 한번 하고 싶습니다. 호주 구경도 하고. 박와서 교수님이 그 옛날 뭐 다른 것도 추천을 하고 그랬는데도 제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호주 동포들은 그 외국의 디아스포라 같은 그런 개념은 전혀 없고 더 유복한 나라에 가서 잘 살고 또 이제 우리 한상대 교수님께서 그 좋은 자료를 주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었고 뭐 이렇게 지금 한상대 교수님이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행복했던 거 아닌가 이런 저걸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러면 간단하게 그럼 디아스포라는 그 정도로 끝내고요. 저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그 참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불만이 우리 동포들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2000 혹시 그 박 교수님 여기 저 보입니까? 화면이 보이나요? 네, 근데 교수님, 예,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 여기 질의응답도 좀 했어야 돼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2007년 이전까지 그 우리 재국민들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프랑스에서 미국서 헌법 소원을 하고 해서 우리 그 외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이 어찌 우리 국민 아니냐 그래서 이제 투표권을 달라고 쟁취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게 재국민 참정권 연대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그 참정권 연대에서 활동을 하고 재국민 참정권 연대 집행위원장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하니까 재국민 참정권 연대를 쓰니까 이런 게 나오네요. 제가 재국민 참정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도 참석했고 또 국회 앞에서 시위도 했고 참정권 달라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재에 가서 그 우리 그 뭐 우편 투표를 달라든지 뭐 그 더 지역을 확대해 달라든지 그래서 헌법 소원을 더 했고 그래서 또 이 사실은 그 뭐 제가 그 유명한 학자가 아니니까 그 별로 그 없는데 여기 지금 또 찾아보니까 제가 경향신문에 경향일보입니까? 경향신문에 기대되는 대참정권이라는 글을 2009년 2월 9일 날 썼대요. 그러니까 중앙일보도 기고를 하고 경향신문에도 기고를 했는데 아무튼 그 학자로서 또는 그 NGO 하는 사람으로서 뭐 정치인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재국민 참정권을 2009년 2월 5일 날 그 법제화 시켰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냐면 너무 실망스럽게도 참여가 너무 김대중 대통령이 될 때 36만 표가를 가지고 그 당선을 했거든요. 차이를 36만 표 정도 차이로 했고 그런데 유해창 후보에 노무현 대통령 57만 표를 이겼네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220만 명 그때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재국민이 우리 투표에 참여할 재국민이 그랬는데 39만 명이면 39만 명이 자주를 했으면 우리 20만 명만 같은 뜻으로 그러니까 재국민의 10%인 20만 명만 야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정권을 뭐 바꾸자 아니면 뭐 동포청을 신설하자 우리 재국민들의 그 권익을 위해서 어떤 걸 해주라 압력을 넣어서 대통령 선거에 재국민이 힘을 합쳤다라면 이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 공항에 올 때부터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우리 국민들 재국민 동포들 올 때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뭐가 부족한 게 없습니까? 뭐 하면서 했을 텐데 지금은 이게 금년에 지금 그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20만 명이 20만 명이 신청을 했어요. 20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게 또 투표를 할 때는 몇만 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고 신청한 게 2017년 5월 9일 19대 대선에서는 29만 4천 명이 신청을 해서 투표는 22만 1천 명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번에 그 숫자가 22만 명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할 때 얼마 할지 모르고 그러면 한국의 선거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렵게 뭐 한 3년 동안 그 집에서 쫓겨날 정도로 재국민 그 투표권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그 허망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 재국민의 그 비중이 또는 권리를 참여해야 되는 권리가 우리가 권리가 주어진 만큼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고 있다. 동포청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NGO들이 동포청 만들어 달라고 뭐 전혀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우편 투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는데 작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투표권 우편 투표를 해주겠다. 그래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동포들 우리 김성인 선생님도 그렇고 내년에 다음 선거 때는 꼭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투표권을 형사하면 그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데모를 하자는 건 아니고. 이번 하는데요? 네? 투표 우리 25일 날 투표한다고요. 하죠. 23일부터 20일까지 하는데 너무 적게 신청을 했다고. 너무 적게 신청해서 그러니까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을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임명장까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임명장까지 받았어요. 오케이. 축하합니다. 그거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이모배님 그거 좀 보여주세요. 뭐요? 그게 무슨 임명장이죠? 보입니다. 다시 해보세요. 보입니다. 임명장까지 나왔는데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 본부 해외 공포 특별위원회 호주 총괄 선거 대책위원회 고문에 임명합니다. 대단하네. 김승혜 선생님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도장이 박힌 임명장을 받으셨다. 예, 이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하면 이제 정권을 바꿔야 되는 것하고 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진국입니다. 검찰총장만 했지만은 그 검찰의 그 경영을 했던 분이고 또 그 용기가 있고 이제 정치를 했던 기간이 없어서 전혀 부정부패나 거짓말하거나 그런 게 없고 그 묵직하고 정의롭고 용기 있고 진실되고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제가 이제 국민의힘을 우리 보수 쪽 대변에서 나온 사람인데 약간 말씀드리자면 비교를 할 때 우리 교민들이 투표를 해주실 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진가를 확인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윤석열한테 이 선거법이 걸린지 모르겠네요.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제 강의를 끝내고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은 시간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여쭤보시면 제가 아는 대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맙습니다.